네, NC소프트 윤송희 사장의 부친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범행 동기가 드러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으로 수사 어떻게 진행될지 사회부 박효정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했고 그 40대 남성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게 살인 혐의에 대한 판단도 거기 들어간 겁니까? 네, 일단 오늘 영장심사 과정을 좀 알려드리면요. 예. 영장신문은 2시부터 15분가량 짧게 진행이 됐습니다. 네. 굉장히 짧게 한 건데요. 그러고 끝난 이후에 2시간 있다가 초고속으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근데 이런 걸로 볼 때 이제 허 씨가 일단 경찰 조사에서 살인 혐의를 인정을 했고요. 예. 그리고 경찰이 압수한 증거 중에서 살인 정황 증거가 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차량에서 혈흔이 나왔고, 그리고 CCTV 확인 결과 이제 범행 전에 해당 범행 장소였던 집을 2차례나 들렀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간접적으로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고는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표면적으로 밝힌 영장 발부의 이유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범행 직후에 차량을 이용해서 전북 임실로 도망을 가다가 붙잡혔고요. 예. 범행에 흉기를 사용을 했는데 이게 흉기가 아직도 발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점에서 좀 영장이 좀 빠른 속도로 발부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허 씨가 살인 혐의를 인정하긴 했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거든요. 주차 시비가 붙어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게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허 씨가 지금 붙잡혔지만 진술에 협조를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죽였냐, 구체적인 범행 동기가 아직도 베일에 가려 있는 상태인데요. 예. 일단은 이제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서 홧김에 살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제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에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따르면 이제 복부나 가슴을 흉기로 찌르는 경우가 거의 많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피해자인 윤모 씨의 시신에 보면 목에서 칼에 찔린 상처가 3군데 발견이 됐습니다. 이제 급소를 계획적으로 노렸다 이런 계산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범행 장소를 앞서서 2차례 답사한 것이 CCTV에 확인이 됐고 치밀하게 계획이 되지 않았나 이런 쪽으로 무게가 옮겨져 있습니다. 예. 다만 어떤 면에서는 이제 범행 후의 행적을 좀 보면요, 피해자의 차량을 몰고 나가다가 길가에 버렸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 내부에 이제 혈흔을 다 묻혀놨거든요. 이제 범행 이후의 처리를 굉장히 깔끔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런 면에서 우발적일 가능성도 있지 않냐라고 수사팀은 어떤 여지를 남겨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예. 네. 또 유족들의 말에 의하면 이 피의자죠, 허모 씨와 사망한 윤모 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다. 그래서 또 이 NC소프트가 또 게임으로 유명한 회사이기 때문에 경찰이 게임 기록을 확인하겠다 이렇게까지 밝힌 것 같습니다. 이거 왜 그런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경찰이 알려준 정보 중에 이제 이 사람이 어떤 게임을 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데 굉장히 이게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데요. 예. 이제 그렇다면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종류의 인터넷 게임 아이디를 갖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빚을 졌을 가능성은 없나. 이제 아이템을 구매한 과정에서 많게는 수백에서 수천만 원씩 빚을 지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잖아요. 예.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범행 동기가 밝혀지지 않는데 과연 네. 이제 허 씨의 범행과 이제 인터넷 게임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는 NC소프트와의 어떤 관련성이 있지 않냐 이런 부분을 들여다보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잘 아시는 것처럼 피해자 윤 씨의 딸은 이제 NC소프트 사장으로 있는 윤송희 씨고요. 그다음에 이제 같은 회사 김택진 대표는 사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소설 같은 얘기긴 하지만 네. 리니지 같은 이제 NC소프트사에서 만든 게임을 하다가 중독이 돼서 그리고 몇 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됐는데 거기에 화가 나서 이제 가족을 살해한 게 아니냐, 범행 타겟으로 한 게 아니냐는 건데요. 이 부분은 이제 신병을 확보했으니까 이제 경찰 수사로 조금 더 밝혀져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아무튼 오늘 구속이 됐으니까 경찰의 수사로 좀 명백히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 사건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내일 이 씨의 딸이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앞두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앞서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이 됐었던 이영학 씨의 딸이 이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열립니다. 이렇게 내일 오전 10시 반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예정이 돼 있고요. 이 양은 지난달 30일 친구인 이제 피해자 여중생을 집으로 불러서 수면제를 권하고 이제 다음 날 이제 아빠인 이영학 씨를 도와서 시신을 강원도 영월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경찰은 앞서서 법원이 이 양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후에 이제 보강 수사를 거쳐서 다시 영장을 신청을 했는데요. 이제 앞서서는 시신 유기 혐의만 적용을 했었는데 이제 이번에는 미성년자 유인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이제 경찰은 이 양이 피해자를 집으로 불러들였고 이제 결국에 사망에 이르는데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런 부분을 영장 심사에서 집중적으로 부각을 할 전망입니다. 예. 이영학 씨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조사가 진행 중인데 딸의 신병을 확보해야만이 이제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풀릴 수 있다는 게 수사당국의 입장이고요. 하지만 법원은 앞서서 미성년자라는 점을 들어서 이제 소년법에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아닌 이상은 이제 구속하지 않거든요. 아주 흉악법이라던가 이런 경우는. 아빠도 구속된 상황에서 딸까지 구속하는 건 좀 어렵다. 이런 거를 고려를 했는데 과연 이번에 재판부의 판단은 어떨지 내일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 구속영장 기각됐을 때는 논란이 좀 많았잖아요. 그래서 네, 이번에 그렇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정원 댓글 수사와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직입니다. 장호중 부산지검장이 오늘 피의자 신분이 되면서 검찰로 들어왔습니다. 네, 지금 3시에 소환이 됐으니까 지금 한 2시간째 조사가 진행 중이고 있습니다. 예. 장호준 부산지검장은 지난 2013년 국정원 감찰실장으로 있으면서 검찰의 국정원 댓글 공작 수사에 대응하는 어떤 특별팀을 꾸린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예. 이 팀이 무슨 일을 했냐면요.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한 사무실을 꾸미고 댓글 공작과 관련돼서 수사와 재판에 나갈 사람들에게 어떤 진술을 해라, 어떻게 증언을 해라라고 허위로 지시를 하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결과적으로 위증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네. 국정원 수사 방해 의혹에 국정원 직원뿐만 아니라 검찰이 대거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검찰이 이틀 전 이재영 의정부 직원 부장검사를 소환을 했고 어제는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밤샘 조사를 받고 돌아갔고요. 네. 검찰은 오늘 장 지검장을 상대로 해당 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캐물을 전망입니다. 가담 정도에 따라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그런데 국정원 수사가 확대되면서 이 수사팀을 지휘하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의 악연도 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이번 수사를 두고 리벤지 매치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네, 하죠. 일각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계를 거꾸로 돌려보시면요. 지난 2013년 4월입니다.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으로 있었는데요. 네,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았었습니다. 네, 당시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소환 조사했고 또 국정원 심리정보국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네, 그런데 5개월 후에 9월 달에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 댓글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 지휘부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 이렇게 폭로를 했습니다. 예.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네. 그 이후에 윤 지검장은 지방 고검을 전전을 했고 지난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발탁이 돼서 좀 기환을 하게 되죠. 네. 그리고 이 정부 들어서 서울지검장으로 화려하게 복귀를 하게 됩니다. 국정원 정치 개입 사건에 본격적으로 칼을 빼들면서 본인의 어떤 좀 여러 가지 불이익도 받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더 좀 개인적으로 수사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리벤지 매치다 일각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검사들이 국정원 불법 행위에 관여한 데 대해서 이제 크게 이렇게 윤석열 지검장이 분개한다고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번 수사는 어느 때보다 더 강도 높게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최근의 사건 사고 소식 박효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